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권리 분석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낙찰 사례를 보고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수원 광교, 영통구 광교에 있는 그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이 됐었고요.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작년 9월 15일 날 낙찰이 됐는데 입찰자는 한 명밖에 없었고요. 낙찰가는 5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미납을 했죠. 참고로 이 아파트의 시세는 6억 5천 정도 돼요. 그런데 미납을 했어요. 5억 3천이면 굉장히 싸게 낙찰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경매가 다시 진행이 됐고요. 2월 13일 날, 얼마 전이죠. 4억 9천 210만 원, 더 싼 금액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낙찰가는 괜찮은지 한번 볼 거예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으로 자신을 포함해서 다 아래 있는 권리는 소멸되니까 등기부상에 걸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있고요. 이 임차인의 전입일은 21년 8월 17일이에요. 그러면 이 말소 기준보다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요. 보증금은 4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배당을 얼마를 받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시면 확정 일자를 늦게 받았어요. 22년 6월 14일 날. 그럼 우선 변제권은 6월 14일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근저당보다 순위가 늦어요. 이 근저당이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낙찰가가 4억 9,210만 원이에요. 거기에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비용이, 경매 비용이 먼저 빠져나가게 돼요. 5,600만 원 정도가요. 그런데 이때 미납을 한번 했죠. 이때 미납 보증금이 4,41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더해지겠죠. 왜? 미납을 해서 몰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총 배당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억 3천 남짓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데 아까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늦기 때문에 이 근저당 3억 1,500만 원이 가장 먼저 배당이 돼요. 이렇게 배당이 되죠. 그러면은 남은 돈이 얼마냐면은 2억 1,500이 남아요. 그럼 그 다음 배당 순서가 바로 이 임차인이 되겠죠. 이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그러면은 2억 1,500만 원밖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총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죠? 4억 3천만 원. 4억 3천만 원 중에서 2억 1,500만 원만 배당을 받았으니 남은 2억 1,500만 원은 못 받은 거예요, 배당을. 그럼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이 금액을 인수를 해야 돼요. 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낙찰자는 4억 9,210만 원의 낙찰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2억 1,500만 원을 인수를 하니 실제로 낙찰받은 금액은 7억이 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시세가 얼마라고 했죠? 6억 5천.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 6천만 원 가량 비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임차인은 왜? 이때는 보증금이 얼마였죠? 미납한 다음에 재매각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은 20%예요. 최저 매각 가격에. 법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30%인 것도 있고 여전히 10%로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수원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20%예요. 이 최저 매각 가격의 20%가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보증금은 6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 보증금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세보다 높게 받은 금액도 한 6천만 원. 뭐 정확히는 한 5,700만 원 정도 되겠죠. 어,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건은요, 이제 만약에 미납을 하게 되면 경매가 다시 진행이 될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낙찰을 받아야 될까요? 결국 어, 본인이 낙찰받은 금액 플러스 이 4억 3천을 더해진 금액으로 낙찰가가 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3억 1,560만 원을 넘겨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일부 임차인이 배당받을 게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공제를 하고서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러한 원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그냥 시세대로 사는 거는 어떤지, 아니면은 낙찰을 받으면 어느 정도나 싸게 낙찰을 받아야지 안전한 것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이 경매로 나온 그 아파트의 지금 실거래가요. 예, 아파트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참고를 한 거고요. 예, 보시면은 3억, 4억 중반 정도의 금액에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최고가가 8억 3,500이었고요. 그리고 쭉 떨어졌어요. 계속 거래가 없어서 쭉 가격이 떨어져서 결국 실거래된 금액이 35% 정도 하락한 5억 5천만 원대 실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한 모습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는 가격이 괜찮은 것인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그 호반 서밋 레이크파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전용 면적이 좀 더 커요. 전용 84제곱미터인데 요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요, 3억 정도였다가 쭉 올라서 4억 천, 요게 최고가였고, 그리고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15% 정도 하락한 3억 5천이 거의 최저가 수준이었고요. 그러고 쭉 일정 가격을 유지를 하고 살짝 오르다가 결국은 큰 폭등을 하게 됐죠. 얼마까지 올랐었냐? 9억 4,500까지 실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폭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6억 5천 정도의 이제 최저가가 형성이 됐고요. 아까 경매로 나온 물건은 35% 정도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 아파트는 30% 정도 하락을 했었다. 과거에는 15%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이클이 좀 달라서 그렇기는 해요. 이 아파트 호반 서밋은 09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예요. 09년도, 뭐 10년도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 사이클을 전부 다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좀 더 긴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좀 더 오래된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살펴보면은 영통 빌리지라고 연식이 꽤 된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과거에 한 1억 중반 정도의 시세였다가 2억 3천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하락을 했어요.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20% 정도였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랐죠. 4억 4,500까지 실거래가 됐었고, 이제 하락을 해서 가장 낮게 거래가 된, 그러니까 1층 제외하고 일반층 기준으로 약 20% 정도 하락을 한 3억 5천의 최저가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짝 지금 반등을 하고 다시 약간 하락은 있었지만 어쨌건 이 최저가보다는 지금 위의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사이클, 과거 상승과 하락, 그리고 직전의 상승과 하락, 그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최고가 대비 몇 프로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보통 그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모습, 하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어, 이 최저가까지 다시 내려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요 최저가 수준 말고 그 일반적인 수준으로 최저가 다음에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거래가 된 시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움직였었고요. 호반 서밋도 네, 비슷한 모양새를 보였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떨어졌다가 결국은 요 틀 안에서 이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영통 빌리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제일 낮은 요 금액대가 아니라 요 금액대에서, 그러니까 한 3억 뭐 중후반 정도를 최저가로 해서
요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요 얘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뒤에서 안내를 드릴 거지만, 이제 무료 특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진행이 될 건데, 그 특강 때 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무료로 특강을 해 드릴 거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호반 서밋 같은 경우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특강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이 광교 호반 같은 경우도 어, 요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향후에. 요 정도 가격대라면 얼마냐면은 5억 후반대를 최저가로 해서 계속 오르고 내리고 요 폭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는 안전하게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을 가격에 낙찰되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그래도 한 5억 뭐 7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5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 금액보다도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요 위에서 이렇게 한동안 요 시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가장 안전한 금액은 5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낙찰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그리고 아파트별로 요즘 시황에 요즘 어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의 낙찰을 받는 게 좋을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 그럼 그 틀 안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을 안전한 그런 투자 수단으로 또 그런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가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납을 해서 이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오게 됐을 경우 우린 입찰가를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받는 순서가 이 건저당이 이 3억 1,560만 원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어,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플러스 낙찰받은 금액 플러스 이 보증금이 낙찰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한 5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파트는 한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야지 결국은 5억 5천 정도의 낙찰 받는 격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이 시세보다 시세가 이제 아까 6억 5천이라고 했는데 이 시세보다 한 7천에서 한 1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면은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해도 매우 괜찮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고 내 집 마련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경매 멤버십을 다음 달부터 오픈을 하는데 그 기념으로 이제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무료 특강 관련된 내용 무료로 참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댓글 아래 그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그 단톡방 특강 대기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